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학폭 예방 시간에 돌아왔네요. 우리 학생들이 학폭 예방 시간이 좋다고 업무들을 또 언제 하느냐 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예,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공부했다, 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그 당사자 간,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학폭위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열어야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화해를 하게 되면 학교장 해결이라는 것으로 갑니다. 학교장 해결이라는 부분은 또 다음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학교장 해결이 되겠습니다. 근데 학교장 해결을 하지 못하고 화해를 했다라도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야 하는 경우, 간단하게는 세 가지, 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가지 이렇게 되겠는데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가 이제 성폭력 사안입니다. 절대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폭력 사건이죠. 뭐 학교에서만 그러냐? 또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더더욱 그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폭력 사건에 휘말렸다.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학교 폭력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 것이 성폭력입니다. 성폭력 부분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성폭력 사건이 딱 터지게 되면은 일단은 학교폭력 대처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성폭력 일어났다고 인지하는 순간 바로 학교에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해자의 의지와 피해자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무조건 학교는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해자의 요구사항과는 관계없이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학교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바로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보는 겁니다.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숨기는 경우죠.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에서는 최대한 비밀 유지, 당연히 경찰에서도 비밀 유지를 해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비밀 유지와 함께 피해자를 갖다가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반드시 상담기관에 인수인계해서 상담 또는 치료를 받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학교는 학생을 당연히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는 걸 원치 않아서 학교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반드시 신고하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가해자가 계속 더 큰 가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신고하는 것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성폭력 부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성폭력 부분에서 더 큰 성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초로 인지했을 때 내가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성폭력 사안일 때는 물론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합의했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학폭이 반드시 열어야 한다. 이 점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피해 학생이겠죠. 피해 학생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전치 2주는요,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으면 전치 2주는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합의가 되었어도 학폭위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 점을 갖다가, 우리 학생들은 잘 아시고, 친구를 때렸다, 근데 뭐 아무런, 외상이 없다, 상해가 없다, 그러면 합의가 잘 되면 학교장 해결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무리 화해를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학폭위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제 이 학교에서 상해를 입어서 전치 2주가 나왔지만은 겉으로 보기에 조금 크게 상해를 입은 것 같지 않다. 뭐 멍 조금 들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폭위를 안 여는 경우도 간혹 보이는데요. 그거는 그 뒤에 감당해야 될 것은 그 학교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무엇을 감당해야 하느냐? 그거는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절대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반드시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 2주 이상이 나오면 반드시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라는 것, 그 기준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학교폭력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그 네 번째로 말하기를 제가 학교장 해결이 2회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 반복되는 경우나 학교장 해결이 2회 이상 경우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갖다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쪼개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학교 폭력이 2번 이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인식이 됩니까? 학교 폭력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라고 인식이 되십니까? 예, 학교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폭력 대체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그 습관적인 학생의 행동을 바로 잡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이죠.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학교장 해결을 해서 이해해 줄 수 있지만 2번 이상이 반복될 경우에는 습관적인 학교 폭력의 행동이 있음을 분명히 학교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학교폭력 대체자치위원회를 반드시 일해야 하는 경우,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를 4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